뭐 간단한 파트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효율 23챕터네요. 별거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건 뭐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입니다. 표준적으로 세 문제. 뭐냐면 에너지 전환 과정 하나 물어보고 그런 거는 상관없고 영광이라고 에너지 전환 하나 물어봐. 아주 쉽죠. 아주 뭐 맨날 하는 얘기 알고 있었던 거고. 두 번째 에너지 효율, 열기관의 효율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화석 연료를 대체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에너지 제로 하우스 그래가지고 뭐 좋은 거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맨날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처리될 겁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뭐 이런 얘기 가볍게 일단 여기서 나오는 게 에너지의 종류라고 하는 게 뭐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화학에너지, 태양에너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핵에너지 등등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에너지 전환 휴대전화 무슨 뭐 전기기구에서 에너지 전환 뭐 광합성 후보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 너네가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면 하나가 아니죠? 일단 그 핵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얘네가 운동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건 잘 하거든. 근데 핵 에너지 그러면 헷갈리나 봐요. 핵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제 핵 반응, 핵 분열이나 핵 융합. 그러니까 우라늄, 뭐 수소 핵융합 반응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핵 에너지를 이용한 거다.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모르는 게 화학 에너지를 좀 헷갈리는 모양이야. 화학 에너지는 음식물이라는 거야. 우리 뭐 동물의 신체,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말하는 거죠. 우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걸 화학 에너지라고 할 거야.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화석 연료도 화학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랑 핵 에너지만 조금 조심해주면 나머지는 크게 어려울 게 없다. 나머지 이제 빛 에너지, 뭐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물어본다는 얘기죠. 뭐 어려운 게 아니지. 광합성 같은 경우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 태양 에너지가 전환되겠죠. 태양 중에서도 태양 빛이야. 태양 빛 에너지. 태양의 이제 빛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가면 포도당을 합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 에너지로 저장됐다. 이렇게 전환 관계 물어본다는 거야. 근데 이제 니네가 저기서 화학 에너지를 잘 떠올리지 못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포도당 음식이라든가 우리 몸에 들어있는 구성 성분 이런 건 전부 다 화학 에너지로 들어간다. 뭐 굳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수력 에너지는 물의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 알아요. 물의 포텐셜 에너지.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물이 떨어지죠? 그래서 물의 운동 에너지 EK. 그게 터빈을 돌리겠네요. 터빈이 뺑뺑뺑 돌아갑니다. 운동 에너지. 그게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이런 식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과정은 생략될 수도 있어. 그래서 처음과 끝만 얘기하면 물의 포텐셜이 전기 에너지로 됐다. 그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는 건데 화면이 잘 잡히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 그 다음에 뭐 반딧불이? 뭐 이런 거. 요새는 반딧불을 잘 볼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그게 공기가 깨끗해야 산데 물이랑 공기가. 사실 뭐 반딧불이 못 봐도 상관없는데. 반딧불이는 몸에 있는 에너지로 빛을 내지. 몸에 있는 에너지가 뭐냐? 화학 에너지다 이거. 그것이 반짝반짝 빛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지진 같은 거 이런 거 설명 물어보면 말이죠.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땅의 에너지 때문에 땅이 이제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구의 이런 말 들어봤죠? 지구의 내부 에너지 그것이 지각 땅바닥의 운동 에너지 EK라고 하면 되는데 지각의 운동 에너지 EK EK가 운동 에너지인 거 알지? 얘네 시험에서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내부 에너지로 출발하는 거예요. 빵! 하고 이것저것 막 터지고 날아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에너지로? 높은 데 날아갔으면 퍼텐셜. 빠르게 날아가니까 운동 에너지. 이런 식으로 전환됩니다. 그 정도 잡아주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 정도 하면. 그게 이제 교재 110쪽, 111쪽 보면 이 파트는 참 설명하기가 좀 110쪽에 이제 보라색 책 말하는 거죠? 보라색 책? 아니 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휴대전화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비대 에너지로 하면 그러면 소리 에너지 소리 그다음에 휴대전화가 뜨거워지니까 열 에너지 뭐 이런 거죠. 진동이면 운동 에너지. 아유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렇다는 얘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이제 여러 가지 연료를 넣어가지고 달리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설명하기도 민망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뭐야? 전환되기 전과 후에 전환되기 전과 후의 총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 얘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이것저것 전환시켜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건데 문제가 시험지에 맨날 물어보는 총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너지를 왜 절약하냐? 총 에너지는 일정하다는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물어보는 거 맨날 물어봐. 맨날 뭐라고 해줘야 돼? 중간중간 열이나 소리 에너지로 날아가는 게 그러니까 열이나 소리 에너지는 다시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 그죠? 자동차 달릴 때 자동차 휘발유에 있던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도 일부 전환이 된 거라는 거야. 그럼 그 소리를 잡아서 다시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분명하다는 거야. 왜냐면 그 소리나 열도 에너지의 일종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사용 가능한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해.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자꾸 줄어든다. 아니 뭐 열과 소리로 날아가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보존은 되지만 사용 불가능한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제한적이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야. 여기 파트에서 틀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타쿠 같은 애들이 있어.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겠어. 무조건 지금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저를 몇 번 그리냐? 에너지 효율 구하는 문제. 거북스. 얘네 지난번에 이거 에너지 효율 구하는 문제 나왔나 안 나왔나? 그거 봐. 무조건 나오는 거야. 영광도 나왔나? 그거 봐. 무조건 나와. 그냥 100% 보통 이제 우리 열기관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문제를 묻는다. 열기관이 뭐냐? 에너지를 공급해줬더니 바퀴를 굴리는 기차나 자동차 같은 거 운동 에너지를 만들고 일부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그 기관. 그러니까 열로서 작동하는 기관의 효율. 복습? 깐부기. 에너지 효율 구하는 식이 뭐죠? 5 곱하기 100. 총 에너지 분의 일하라고 집어넣어준 공급한 에너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휘발유를 넣었으면 휘발유가 가지고 있는 총 화학 에너지 분해. 실제로 네가 사용한 즉 바퀴를 굴리는데 사용한 에너지가 얼마냐? 퍼센트로 계산할 때는 곱하기 100. 퍼센트가 없다. 그러면 100 빼고 그냥 0. 얼마 이렇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시험 문제화 되냐면 문제를 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문제를 낼 거리가 있다. 껄무새. 껄무새라는 말이 유행이다. 자, 이렇게 고온, 여기는 저온 이렇게 표현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면 돼. 얘가 열기관 이렇게 줄 거야. 여기서 고온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공급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휘발유를 불태워가지고 빵 해서 터져나오는 그때 열, 아주 열이 많겠지.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해서 열을 공급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열 공급.
저건 사실 이제 그림으로 쓰니까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사실은 그냥 자동차에 기름 넣었다는 거예요. 기름 넣어가지고 그걸로 에너지를 줬다 이거야. 그때 이제 공급한 열량을 QH 뭐 이렇게 잡습니다. 기호를 이렇게 잡아. 상관없어. 기호는 뭐든 간에. 그래서 이 녀석이 열심히 바퀴를 굴렸다는 거야. 바퀴를 굴리는데 일을 했다는 W 한 개량 W 그냥. 100만큼 받았을 때 100만큼 모두 일을 하면 매우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대요. 그냥 바깥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게 있대요. 바깥의 환경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답니다. QC가.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이 뜨거우면 바깥 공기로 자꾸 열 에너지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넣은 기름의 에너지가 자꾸 소비되고 있다는 거야. 바퀴 굴리는데 쓴 게 아니고. 이때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아주 간단한 거지. 열 효율은 보통 E라는 기호를 쓸 거고 공급한 열 QH분의 한계량 W 이렇게 구하면 된대요. 되게 쉽죠? 그냥 하면 된대. 문제에서는 이걸 수치로 줄 거야. 그럼 뭐 100분의 60 하면 60%인 거지. 그럼 40은 날아가다 이거지. 이 식은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 공급한 열에서 밖으로 그냥 새나간 열을 빼면 이게 한일이랑 W겠지. 얘는 무조건 이거 100% 지우면 되라고. 이게 열 효율이야.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은 절대로 1이 될 수 없답니다. 1이 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QH분의 QH1에서 QC가 1이 될 수 없다. 혹은 QH분의 W가 1이 될 수 없다. 그 말인 즉슨 여기는 이 W가 QH와 같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QC 이 녀석이 절대 0이 될 수 없다. 이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0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왜요? 뜨거운 물체에서 열기관, 뜨거운 물체 열기관에서 주변의 공기, 차가운 바깥 환경으로 열이 슬슬 빠져나가는 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대요. 단열재를 쓰면 되지 않나요? 안 된답니다. 단열재를 써도 결국에 새 나간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얘가 0이 될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절대 1이 될 수 없다. 무슨 말?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없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야. 무슨 말?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은 없다. 조금만 잘 기억하시면 돼. 문제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금방 이제 보면 금방 됩니다. 뭐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전환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처럼 아니면 배도 그렇고 다 이 열기관이라는 걸 쓰고 산다. 쓰고 사는데 이렇게 소중한 에너지를 써가지고 화석연료를 썼더니 문제가 있대. 자꾸 환경오염도 되고 지구 온난화가 되고 이래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나마 열 효율이 좋으면 다행인데 이게 자꾸 쓸 때마다 자꾸 빠져나가는 열이 있고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쓸모없는 에너지로 자꾸 빠져나가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좀 다른 거 없냐? 지구 환경오염 안 시키는 화석연료가 아니면서 열 효율 좀 좋게 만들 수 없냐? 요게 지금 포인트가 제일 작고. 그러니까 열 효율을 높이는 방법, 요게 이제 말하자면 결론이죠. 열 효율을 높인다는 건 말 그대로 쓸모없는 에너지로 날아가는 이 QC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걸 묻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친환경적이면서 에너지를 절약해서 좀 살자 이런 얘기인데 열 효율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이게 어떤 예들이 나오는 거지. 하이브리드 뭔지 알죠? 깐부기 하이브리드가 뭐였지? 전기랑 휘발유랑 번갈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엔진과 모터가 같이 있는 자동차를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혼합했다는 짬뽕이라는 얘기지. 옛날엔 열기관 엔진만 있었는데 거기다가 모터까지 추가해가지고 좀 효율을 높이고 싶다 그런 얘기. 이것은 뭐 우리 보안사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4쪽에 이거 개프랍지 이거 114쪽에 맨 밑에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이제 그림 그리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요거 다니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학부생들이 이거 좋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림 주고 처음에 시동 켰을 때 니네가 집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있으면 좋은데 집에 엄마나 아빠 차가 하이브리드다 손 들어.
1번 차가 많지 1번 차. 아 오늘 아침에 어떤 아줌마한테 쌍욕 먹었다. 운전하고 오는데 나보고 병신이. 병신아! 그러는데 신고하려고. 아까 누구가 병신이래. 약간 다혈질 약간 사이코 아줌마. 아니 이 중에 누구 엄마인 거 아니야? 내가 원래는 그러면 도로에서 운전하다 싸우면 나는 지구까지 쫓아가거든. 옛날에 어떤 아줌마 그 집 아줌마 주차장까지 쫓아간 적 있었는데. 근데 오늘은 출근길이기도 하고 왠지 이 동네 학교일 수도 있잖아. 엄마 무슨 차 타시나? 색깔만 흰색이야? 와, 유력한 용의자. 엄마 차 흰색? 뭐야? 예지 엄마 차 흰색? 흰색이냐? 흰색이냐? 깜북이 엄마 차 색깔 알아? 색깔 알아? 왜 흰색이죠? 3명의 후보가 있고. 회사만 말해봐. 회사. 자동차 회사. 엄마 차. 회사 몰라? 무슨 비읍 들은 거 비읍? 나 오늘 병신이라 소리 들었는데. 아왜 이름 생각해? 자네 어딘가 회사? 키야. 어? 키야. 기야. 넌 아니 저 깜북이 기아요. 테슬라는 아니지? 아 테슬라 아줌마였어. 개또라이. 신고할 거야. 시간만 있으면 쫓아갑니다. 대중과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이 근처 학부모에 가서 해봐. 내가 얼굴 똑똑히 기억해놨어. 학부모 설명할 때 오기만 해봐. 안녕하십니까 병신입니다. 아니 테슬라 타시죠? 죽었어. 난 잘못이 없어. 엄마 아니 이 엄마 아주 다혈질이야.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하는 일이 뭘까? 약간 막 사치 같은 거 하시나? 조품인가? 그게 아니지. 자동차 얘기하다가 여기 보세요. 시동 켤 때 조심해야 돼. 처음에 차를 시동을 켜면 모터만 작동된대.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타면 처음에 시동을 딱 키면 있잖아. 소리가 전혀 안 나요. 모터만 돌아갑니다. 엔진이 안 켜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움직이면 조용히 슥 하고 간다. 그러니까 가속이나 오르막 힘들겠지.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그때는 엔진과 모터를 둘 다 쓴대. 그러니까 다 써야지 어떻게 힘이 없으니까. 요때 뭘 물어보냐면 엔진과 모터가 둘 다 쓰인다도 물어보지만 하나 더 높은 데로 올라갔지 얘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증가한 거냐? 엔진의 그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모터의 전기 에너지를 합쳐서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물어본다. 높은 데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고 감속이나 내리막 어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잖아. 그죠? 요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감속이거나 내려올 때는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니까 요때 전기 모터를 충전한대요. 중요한 거야. 거기 잘 체크해 두세요. 전기부터 충전한다. 무슨 말이냐면 높은 데 있다가 내려온다. 포텐셜 에너지가 모터의 충전,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다. 이렇게 물어봐. 포텐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충전했다. 전환 관계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정속주행이야. 정속주행이 뭐냐면 그냥 같은 속력으로 쭉 가는 거야.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것처럼.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것처럼 쭉 갈 때 엔진만 쓴답니다. 왜냐면 엔진이 고속주행에서는 효율이 좋대요. 그래요? 엔진이 효율이 떨어지는 건 처음에 출발할 때나 급정지하거나 높은 오르막 이럴 때야. 그냥 평상시 쭉 갈 때는 엔진이 효율이 괜찮대. 그래서 그때는 엔진만 쓴다. 조심해야 돼. 아끼면 안 돼. 쭉 갈 때 모터만 쓴다 이러면 안 돼. 처음에 시동 켤 때만 모터를 쓰는 거야. 하여튼 하이브리드 가끔 물어봐요. 에너지 전환 관계 물어보고 모터랑 엔진 중에 뭘 썼냐고 물어보고 막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전구도 우리 자주 물어보는데 전구. 옛날에 이제 백열등 썼답니다. 근데 백열등이 효율이 안 좋대. 얘는 백열등 쓸 때 없었지? 요새 백열등 쓰는 데 없잖아 사실. 형광등으로 바꿨대. 그 얘기는 효율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열 효율이 좋아졌다. 당연히 뭐겠어 얘들아. 백열등인데 형광등이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꾼 거겠지. 백열등이 뜨끈해졌어요. 그렇다고 열 에너지 이러면 안 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이용한 거냐라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전구를 왜 켰냐고 묻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밝게 살려고 킨 거잖아.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했다고 해야지
형광등이 뜨끈뜨끈해졌다고 해서 열 에너지로 쓰려고 했다 이러면 안 돼. 구분할 수 있나? 근데 물론 그때 에너지 전환을 모두 써라. 그럼 열 에너지로도 전환이 된 거야. 된 건데 활용하는 예. 그러면 비대에너지를 써야 돼. 설마 집이 추워서 형광등 켜는 사람은 없잖아. 굉장히 과학적인 친구인데. 집이 추워서 형광등 켜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어. 설마 그런 사람. 집이 덥다고 냉장고 문 열어놓은 사람 없겠지. 아주 무식한 인간이야. 냉장고 뒤에서 열이 더 나오니까. 이거보다 효율이 더 좋은 게 이제 발광 다이오드 LED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열 내려고 쓰는 게 아니야. 빛 내려고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나 이런 수업 정말 하기 싫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이런 거 있어. 왜 물어보는 거래? 왜 애들을 바보로 하는 거야? 뭔가? 이렇게 해서 여기 밑으로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이렇게. 이게 땡땡땡땡 이렇게 해서 1, 2, 3, 4, 5 이렇게 써있는 거 있습니다. 뭐가 좋은 거야? 1이 좋은 거야? 뭐가 좋은 거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수능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저는 5등급이 목표입니다. 그러지 말자고. 1등급 쪽으로 갈수록 효율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보고 높은 등급. 그러니까 1 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질수록 효율이 좋은 거니까 효율 좋은 전자 가전제품을 써라 이런 얘기죠. 그게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길이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뭐더라? 이게 웃고 있는데 이거. 에너지 절약. 이런 표시가 있으면 에너지가 절약되는 기계. 그래서 저거 표시가 있는 걸 쓰래. 가정시간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 에너지 제로 하우스. 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조금 좀 봐주는 게 좋아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서 물어보는 게 액티브랑 패시브 방식. 요거는 그래도 꽤나 물어봅니다. 일단 조심해야 돼. 에너지 제로 하우스의 컨셉이 뭐냐면 컨셉이 외부의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겠다. 외부로부터 에너지 안 줘도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전기 안 넣어도 된다. 난방 안 넣어줘도 된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 외부로부터의 들어오는 에너지 공급을 0으로 하는 컨셉. 아유 0이 될 수가 없잖아. 물론 0이 안 되지 현실적으로. 근데 컨셉이 그런 컨셉이다 이 말이야. 에너지 제로하우스의 목적이 그거다. 이거 목적이 그거라. 그런데 물론 실제로 뭐 이제 얻어먹고 있겠지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여기 그림이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책을 역시 보겠어요. 114쪽에 책을 보고 역시 진행을 합니다. 간단한 얘기잖아. 에너지를 잘 절약해서 쓰겠다는 건데 방식이 두 가지야.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잘 생산해내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생산해낸 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좀 방어적인 방식이 있다. 방어적인. 그래서 그걸 패시브라고 하겠지. 액티브는 딱 보세요. 태양, 열, 지열, 풍력 이런 무슨 말?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이야. 그게 액티브야.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그다음에 패시브는 이제 단열재, 삼중 유리창, 옥상 녹화 이게 다 뭐겠어? 밖으로 새나가는 에너지를 받겠다는 거지. 이해되겠나? 그래서 액티브와 패시브를 반드시 구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그림 자체를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당연히 당연히 단열이 잘 되는 벽 유리를 써야겠죠. 유리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헷갈려 이런 거? 유리가 크면 열 손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유리는 좀 작은 쪽으로 가야지. 지금 그 그림이 뭔가 뻥 뚫려 보인다고 유리가 큰 게 아니라고. 유리가 크면 안 좋은 거예요, 그지? 단열재를 넣을 수가 없잖아. 아니면 이제 굉장히 고기밀 유리창이 뭐냐면 공기를 딱 잘 가둘 수 있는 기밀. 거기서 기가 공기를 밀폐시킨다는 뜻이에요. 높은 밀폐력을 가진 유리창을 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 틀립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 폐열을 활용한다, 열방압 발전을 산도한다 뭐 이런 건데 연습박스 6번 한번 보겠습니다. 115쪽에 연습박스 6번. 그리고 에너지 제로하우스 어쩌죠? 자, 1번.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외부로부터 별도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주거 형태다. 어때? 이거를 맞다고 해야 된다는 거야. 실제로 공급받더라도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그런 컨셉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받지 않는 주거 형태이다. 그럼 맞다. 동글뱅이. 태양광 발전은 무엇도 에너지 생산하는 거잖아. 액티브라고 해야 되겠지. 2번도 동그라미. 3번 고효율 LED 조명 장치는 패시브 방식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학교마다 많이 분분한데 의견이. LED는 효율이 좋은 전구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너지를 생산한 걸로 봐야 되냐, 아니면 에너지 소비를 막는 걸로, 낭비를 막은 걸로 봐야 되냐. 근데 후자로 에너지 낭비를 막은 걸로 본다 쪽으로 점점 기웁니다. 그러니까 이거 동그라미. LED는 패시브 방어적인 방식이다. LED에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진공 단열 유청은 패시브다. 당연한 얘기죠. 동글뱅이. 그 다음에 앞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13쪽인가요? 113쪽에 연습 박스 거꾸로 가겠어요. 연습 박스 3번 같이 할게요.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 과정이다. 연습 박스 3번. A부터 이게 에너지 전환에 해당하는 예를 옳게 짝지은 것은 지금 A가 지금 뭐냐면 A가 어디냐? 전기 에너지가 비에너지 된 거지. 그건 태양 전지의 반대입니다. 태양 전지가 뭐야?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으로 전기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 전지는 A의 반대 과정이라고 해야 돼. A의 반대. 점선. 그 다음에 식물의 호흡입니다. 식물의 호흡이 뭐예요? 자기 몸속에 있는 영양분을 분해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거니까 비대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이건 지금 B는 광합성이죠. 상관이 없는 걸 지금 연결시키는 거야. 건전지 충전, 휴대폰 충전 뭡니까? 전기 에너지를 건전지나 휴대폰 배터리 있는 거 뭐야? 화학 에너지야. 잘 헷갈리면 써놓으세요. 건전지도 화학 에너지입니다. 배터리. 그러니까 건전지 충전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어딨냐? 거기 표시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C랑은 상관이 없고요. D 열기관인데 열기관은 지금 열 에너지. 그러니까 휘발유를 넣었으니까 화학 에너지가 출발인데 열기관만 띄워놓고 보면 그 열로 바퀴를 굴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습 박스 4번 계속 이어가죠. 4번. 고열원에서 열기관에 4Q의 열을 공급했더니 이 일을 한 후 저열원으로 Q를 방출했다. 그건 한일의 양이 3Q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공급한 열 4Q 분의 한일 3Q 4분의 3이겠지. 0.75 혹은 75% 이렇게 하면 된다. 문제에서 열 효율이 얼마냐? 라고 물으면 그냥 소수점을 쓰면 돼. 그리고 열 효율이 몇 %냐?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 된다. 근데 그거 서술형 감점시킬 수도 있어. 좀 까탈스러운 셈은. 반드시 그냥 효율을 묻느냐 퍼센트를 묻느냐 확인하시고 밑에 연습 박스 5번 1번 열에너지는 고열에서 저열원으로 이동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게다가 1번은 조금 좀 보강할게요. 열에너지는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이동한다. 맞는 건데 이건 자동으로 가는 거야. 누가 억지로 미는 게 아니고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열이 이동하는 건 자동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해도 맞고 그 다음에 절대 막을 수 없다 이래도 맞아. 뭔지 알죠?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 열은 막을 수 없다. 2번 열기관이 공급된 열에너지는 320이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열에너지 400줄 받아가지고 밖으로 320 뱉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공급된 에너지는 400줄이죠. 열기관 외부의 한일의 양 A는 80. 400에서 320 빼니까 80 맞죠? 2번은 X, 3번은 동글뱅이. 4번 열기관의 열 효율 400. 공급한 거 400분의 한일의 양 80. 400분의 80이 되겠지? 이게 얼마냐? 0.2냐? 0.2 맞답니다. 5번 열 효율이 같은 열기관에 500줄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지금 열 효율이 0.2잖아. 열 효율이 0.2인데 500줄 공급했어. 한일량 W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한일량은 100줄 되겠죠. 한일량이 100줄이니까 400줄을 이제 외부로 방출했겠지. 그러니까 지금 보기 5번은 320줄이 아니고 400줄이라고 바꿔야 된다. 400줄.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단순한 분수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거지. 고열원에서 공급한 에너지와 저열원으로 방출된 에너지가 차이가 적을수록 차이가 적다는 건 그만큼 대부분 뱉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효율이 안 좋은 거지. 이런 말 낚이면 안 돼. 뱉은 에너지가 많으면 안 돼. 일을 많이 해야지. 차이가 클수록 효율이 좋은 거지. 자동차 엔진이 있다. 연습 박스 1번, 2번은 뭐 수술해도 될 것 같아요. 1, 2번 한번 풀어보시고 이 파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실수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뿌락지죠. 개털이에요. 너무 쉬워요.
이 파트 다 맞았나 지난번에? 저는 다 그럼 깐부이가 틀렸다 이건가? 그렇죠 맞아요.